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브런칭 16회 1-2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펜스테이크 키친 이수민 대표님을 모시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1부에는 이수민 대표님의 지나온 환경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장사를 꽤 많이 하셨어요. 16개 매장을 지금까지 이게 한 가지 브랜드를 여러 개 했던 것 같지는 않고 여러 개의 매장을 계속 16년에 걸쳐 운영해 오신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물론 펜스테이크 키친 매장을 브랜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부에는 펜스테이크 키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네.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현재 브랜드 현황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는 편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압구정에서 2014년도에 오픈을 하셨고 현재는 동대문 현대 시티 아울렛, 청량리 롯데백화점, 가든파이브 현대시티몰, 천호백화점 등 이제 4개의 직영 매장 운영 중인데 모레만 들어가 있어요. 네네. 혹시 모레만 들어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첫 시작이 압구정 매장이었는데요. 그 압구정 매장에서 시작하게 된 이유가 그 근처에서 일단 고깃집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고깃집이랑 관리하기 편한 지척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매장을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그 매장에 대한 아이템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매장도 처음엔 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아이템을 바꾼 게 이제 펜스테이크 키친인데 근데 이 매장이 어느 정도 좀 순탄하게 가고 있는 지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매장 확장에 대한 그 계획을 하다가 경리단이 그때 이제 약간 조짐이 좀 보이는 시기여서 잘 되는 조짐인가요? 네, 잘 될 조짐. 예. 경리단하고 이제 서촌하고 홍대하고 세 개를 상권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근데 경리단끼리 조금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리단끼리 이제 저희가 들어갔어요. 근데 경리단끼리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해부터 바로 그냥 동네 자체가 대박이 나면서 저희들도 같이 덩달아서 물론 그런 효과를 보긴 했지만 어쨌든 정말 오랫동안 고객들이 줄 서서 드시는 그런 매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들 매장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백화점 MD들이 저희들한테 이제 입점 제안을 하게 된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한번 도전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동대문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티 아울렛에? 네네, 현대 시티 아울렛에 들어갔는데, 근데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매장에서 이제 프리오픈이라고 이제 가오픈을 먼저 하잖아요. 그쵸. 가오픈을 했는데 저희 매장 바로 앞에 이제 햄버거집이 있었는데 햄버거집은 손님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3테이블, 2테이블. 근데 매장에서 사실 되게 처음에 이게 약간 그런 서로 신경전 같은 게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직원들은 눈치가 너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님이 없고 저쪽엔 손님이 많은데 너무 대조적으로 바로 볼 수 있죠. 이틀 동안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고 백화점 MD들도 그럴 거라고 저희들을 브랜드를 넣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저는 이제 가슴이 타지만 직원들한테는 아닌 척 연기를 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내다가 그랜드 오픈을 딱 했는데 거기다 빵 터진 거예요. 가오픈 때는 왜 안 터지고 왜?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신기하네. 그 그랜드 오픈 때부터 터져가지고 그때 그 영향력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가 오픈을 하게 되면 그쪽 그 특수상권 쪽이나 백화점 MD들이 다 돌아다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괜찮은 아이템이나 괜찮은 브랜드들이 있으면 그 브랜드한테 나중에 입점 제안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마침 압구정동은 아시겠지만 점점 죽어갔고, 그쵸, 예. 네,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 매장을 뺄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매장의 어떤 경리단 매장 같은 경우도 정말 영업이 잘 됐는데 마실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경리단 매장 찬바람 불거든요. 네. 사람이 없어요. 왜 갑자기 그렇게 되나요? 경리단 매장에 대한 약간 추가 첨언을 하자면 그곳은 되게 좋았어요. 아이템이나 아니면 거기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업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동네가 가지고 있는 젊은 에너제틱한 그런 분위기는 너무 좋았는데 그 상권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너무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언덕이 많다 보니까 그 여성분들이 이제 힐을 신고 자기는 예쁘게 차려입고 그 동네에서 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커피를 먹고 술을 마실 거야 하고 왔는데 어느 순간 힐을 신고 등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등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어떤 도움을 뭐 지자체든 아니면 그쪽에 있는 상권의 어떤 협의체든 이런 데서 주지 못하고 주차장도 너무 협소하고 사람은 많은데 불편함만 너무 많으니까 네.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 같아도 한두 번 가면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이제 경리단길이 그렇게 역사 속으로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슬픈 지금 현실인데. 이해가 되네요.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특수상권에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아이템에 대한 그 니즈가 여기에서 더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MD들과 저희들이 어떤 접점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입점 제한이 많이 들어왔고 지금 현재는 이제 특수상권에서 많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은 좀 괜찮나요? 여기 보통 뭐 관리비라든지 그렇죠. 뭐 임대료라든지 네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의 이제 브랜드들이 몰에 대한 관심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가요? 수익성이나 이게 수익성은 사실 이제 백화점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베이스가 좀 크잖아요. 네. 뭐 적게는 10몇 프로에서 많게는 30몇 프로까지 되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 정도 매출이 나와야 어느 정도 BEP를 넘어서고 난 다음에 수익이 이제 나오는 구조인데 그 안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되게 심해요. 백화점이라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그쵸. 되는 매장만 있고 또 안 되는 매장들도 있어서 그 안에서도 되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 일단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MD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브랜드는 그 현재 대한민국에서 조금 앞서가 있는 아이템이냐, 좀 실험적이냐, 근데 검증이 됐느냐, 매출과 이런 것들 걔네들은 수익률은 안 봐요. 매출이 잘 나와요. 수수료를 가져가니까.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브랜딩이 어느 정도 된 브랜드들을 좀 원하고요. 그다음에 개인 브랜드들은 좀 잘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핸들링이 안 되거나 그랬을 때 영업에 대한 차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법인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외식업체를 원하죠. 근데 대표님은 지금 아직 개인이시잖아요. 네네. 이번에 법인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전에는 개인으로 하실 때도 그렇게 또 이제 MD 분들과의 또 선택이 돼서 네네. 입점을 하시게 된 좀 특이한 케이스네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정말 좀 죄송한 얘기긴 한데 어쩔 수 없이 거절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아시겠지만 매장 하나를 오픈해서 그걸 안착시키는 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뭐 자본은 두 번째 문제고 그 안에서 직원들과 일단 합을 맞춰야 되고 음식 하나하나도 제대로 된 레시피와 제대로 된 매뉴얼에 의해서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또 홀과 융합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음식이 잘 나와도 홀에서 그쵸. 접객이 네. 안 되는 경우에 그런 리스크들이 늘상 존재하기 때문에 자리 잡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저는 그 들어가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홀에서 일을 하든 주방에서 조리를 하든 어떨 땐 제가 설거지만 한 달 보름 동안 한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안착을 시킬 때까지 너무 많은 에너지가 쏟다 보니까 지쳐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입점 제한이 들어와도 죄송하지만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근데 저는 이제 매장 하나하나를 그렇게 내 자식처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입점 제한에 대해 딱 응하지 못했고 그나마 좀 타이밍이 맞는 업체들만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러브콜을 받는 브랜드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차별적인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사실 특수상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매출입니다. 네. 뭐니 해도 매출이죠. 그죠? 네네. 네. 매출이 벼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출이 안 나오면 사실 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하는 친구들도 해서 에너지가 좀 점점 꺾이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매출들이 꾸준하게 나왔다라는 게 지금까지 저희들의 어떤 성과라고 보여지고 보통 얼마 정도 매출이 발생되고 있죠?
보통 이제 매장 평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좀 매출이 적게 나오는 데는 대략 한 5천 정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 데는 한 1억 2, 3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출이 왜 이렇게 잘 나오는 거죠? 무슨 특이점이 있나요? 펜스테이크 키친. 저희가 이제 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매출이 잘 나오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가성비가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제 가성비도 연령층에 따라 받아들이는 관점이 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초반, 중반 친구들한테는 저희들이 그 국내산 유구 가지고 스테이크를 만들어서 가니쉬를 이렇게 쭉 나열하고 난 다음에 서버들이 갖다주는, 제공해주는 음식이 16,000원인데, 그 친구들한테는 그 금액도 세더라고요. 그쵸. 예, 싸지 않죠. 반대로 20대 후반, 30대 초반, 40대 초중반, 특히 50대 이렇게 넘어가면 너무 싼 거예요. 이 16,000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성비도 연령에 따라 존재한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 가성비를 줬을 때 그냥 이 가성비만으로 이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느냐.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고 저는 그 전부터 판단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들 아이템을 좀 더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스테이크는 사실 마진이 별로 없거든요. 네. 16,000원에 그 고기들을 팔고 관리하고 조리하고 이렇게 나갔을 때 만족도 수수료 내고 안 남는데, 그러니까 스테이크 말고 저희들은 이제 파스타 쪽으로 이제 눈을 좀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해바다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라는 걸 이제 개발하게 되면서 이제 스테이크 앤 파스타라는 이제 포지셔닝이 정리가 되면서 이제 고객들이 이 집에 가면 스테이크만 있는 게 아니라 파스타도 있고 또 필라프도 있고 샐러드도 있다. 그러면서 라인업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메뉴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전반적으로 다 같이 먹어도 가격이 싸니까 가성비는 일단 그렇게 맞춰졌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그 안에서 그럼 우리가 그냥 저렴한 스테이크라고 해서 그냥 이거 음식 가격으로만 승부할래? 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로 생각한 게 가심비였습니다. 근데 사실 가심비를 예상하고 의도하고 한 건 아닌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식전빵 같은 거는 안 드려도 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빵을 그냥 이렇게 드릴 수도 있지만 그 빵을 잘라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소스에 담궈서 후라이팬에다 구워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따끈하게 별거 아닌 빵이지만 되게 맛있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허기지기 때문에 식사하러 오시는데 그 빵 한두 조각 가지고 어느 정도 입가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영업을 하다 보니까 특수상권에서 영업을 하다 보면 의외로 아기 엄마들이 이제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면 네. 부부들이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메뉴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먹여야 되는데 스테이크 먹기엔 너무 어리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팔고 있는 서해바다 파스타라든가 홍합알료 같은 경우는 약간 매콤한데 엄마 아빠는 이걸 먹고 싶지만 아이 때문에 이걸 못 선택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까르보나라나 아니면 필라프 라이스 같은 걸 주문해서 아이한테 먹이고 본인들도 먹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럼 내가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요만하게 애기밥이라는 걸 줘요. 저희가 밥을 볶아가지고 미리 좀 해놓고 그 아이들한테 요만큼 주면, 근데 부모님들한테는 메뉴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셔라.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별거 아니지만 아이 엄마나 아빠들한테 되게 고마웠던 그죠. 모양이에요. 그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데요. 네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 드시고 난 다음에 그냥 가시는 것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디저트를 주자. 근데 디저트를 뭘로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사실 이 아이디어를 다른 업체에서 좀 가져왔어요. 그건 돈을 내고 먹는 디저트였거든요. 아이스크림에다가 시럽을 뿌리고 콩가루를 뿌려서 나오는데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또 언젠간 내가 이거를 써먹으리라 생각했던 걸 이제, 사실 이게 사람이 한 명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디저트 하나 때문에 인원이 더 필요한데, 그래도 과감하게 투자하자. 이게 나의 관점에서 수익을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드릴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다면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본의 아니게 나중에 보니까 가심비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신경을 다 쓰셨네요. 처음과 끝을 다 마무리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확실히 인상이 남겠는데요. 처음과 끝을 다 해주셨으니까. 혹시 다른 업종들은 뭐 디테일하게 코스트나 이런 것까지 제가 여쭤보진 않는데 네네. 스테이크는 어떤가요? 코스트 같은 것들이. 스테이크 자체로만 보면 코스트가 높죠. 코스트가 꽤 높은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이제 국산 유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향후에 이제 분량이 딸리기 때문에 이제 수입이랑 이제 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매출 대비 코스트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30% 이내에 다 끝납니다. 그래요? 네. 네? 30% 이내에 다 끝나요? 네. 네.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코스트가 안정적이네요. 그러니까 국내산 유구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 빌딩을 할 때 그 구조를 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하고 만든 거죠. 와서 고기는 안 드시고 다 파스타만 드시나?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대부분은 그 스테이크 많이 드세요. 스테이크 전문점이니까 펜 스테이크 키친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가성비 얘기하시고 가격대로 보면 뭐 어떻게 보면 대중화적인 아이템으로 어떻게 만든 건데 네네. 이 사업을 쭉 하실 때 큐브 스테이크가 막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건 더 가성비가 더 좋잖아요. 이거의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이제 스테이크 전문점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스테이크를 좀 많이 접해봤어요. 근데 뭐 소위 얘기하는 그런 큐브 스테이크처럼 저품질이라고 보는 저렴한 가격에 그런 스테이크부터 시작해서 뉴욕에 있는 뭐 볼프강이나 피터루거 같이 뭐 미슐랭 원스타를 받은 레스토랑까지 다 경험을 해봤는데 결론은 스테이크는 어렵다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크 전문점 특히 이제 매장 한두 개는 운영이 되지만 프랜차이즈가 많이 못 나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물론 지금 뭐 훌륭하게 하고 계시는 브랜드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스테이크는 어렵단데 그런 관점에서 큐브 스테이크는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원육 자체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가미를 한 거잖아요. 그런가요? 원육에다가? 네네.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예전에 뭐 문제가 생겼었던 것들도 있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원육 자체가 워낙에 싸야 되는데 이 시장에선 그런 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려면 선호하지 않는 비선호 부위육을 가져와야 되고 그걸 어떤 가공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그런 가공하는 과정 자체가 그런 모럴 해저드의 영역에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일단 이거 스테이크로 안 보는 경향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가격이 싸다고 해서 마시겠지만 시장은 싼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싸면 일단 의심하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큐브 스테이크가 좀 조금 붐이 불었다가 지금 거의 많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못 보는 것 같아요. 네네. 브랜드든 아이템이든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펜스테이크 키친은 이제 스테이크가 이게 저희 거의 뭐 내셔널 브랜드 같은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네. 한때 좀 유명했던 브랜드들도 있긴 있던 것 같은데. 네네. 혹시, 경쟁사라고 생각하는 혹은 벤치마킹을 할 만큼 잘 만들어진 브랜드라 생각하는 스테이크 전문점이 있나요? 저는 사실 뭐 비슷한 종류의 그런 스테이크 전문점 말고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성비를 가져가고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누가 오랫동안 이걸 잘 끌고 갔느냐의 관점으로 보면 아웃백 스테이크 같은 업체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어려운 아이템을 가지고 그 오랫동안 서비스 퀄리티와 음식에 대한 수많은 노력들과 그다음에 새로운 컨셉을 계속해서 도전하는 모습이 물론 대기업화 됐지만 되게 쉽지 않은 영역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거의 한 20년째 그 브랜드가 존속하고 있는 네네. 거니까요. 그것만 봐도 이제 성공한 거죠. 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네. 뭐 이제 아웃백 출신이기도 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제가 생각하는 그 철판에 그 스테이크를 제공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미디움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굵기 정도도 받나요?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 아이템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이유가 이 스테이크가 나오는 게 저희들이 펜 스테이크지 않습니까? 네. 이 펜이 매우 두꺼운 철판에 나와요. 철판이 되게 고온에 가열되어 있고 엄청나게 가열되어 있는 펜 자체가 고객 앞에 나오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 후각적인 효과도 있지만
사실 스테이크를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레어, 미디엄, 굽기. 웰던에 대한 이것에 대한 그 선호도가 너무나 극명하고 사실 어떤 셰프가 훌륭하게 굽지 않는 이상 사실 똑같은 품질이 나오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되게 저희는 어렵거든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우 그걸 잘 풀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던 게 뜨겁게 가열된 데에다 스테이크를 구워서 나오면 미디엄 레어입니다. 사실 레어를 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약간 저렴한 가격대를 선호하진 않거든요. 근데 레어를 원하시면 해드리죠. 물론 그것도 해드리지만 미디엄 레어가 나갔을 때 지글지글한 상태에서 고기를 썰면 이제 아무래도 빨간색 그 고기가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 부위를 그냥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 좀 더 익혀 먹을래 하는 분들은 그 면을 그 뜨거운 팬에다 살짝 익히면 고기가 익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그런 굽기를 받거나 뭐 이렇게 안에서 조리하는데 필요한 스킬이 필요한 건 아니네요. 네. 그러면은 뭐 직원 채용이라든지 직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점주님들의 부담이 좀 많이 줄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외식 사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점이 뭐였냐면 너무 많이 요즘 폐점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수도 없죠. 네네. 그래서 저도 이 주변에서 외식 사업하고 있는 분들하고도 다양한 많은 얘기를 나눴고 경험도 해봤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물론 오너 리스크입니다. 오너가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아이템이든 아니면 어떤 끈기든 아니면 더 많은 노력을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오너가 다 책임을 지는 거죠. 그 외의 변수로 봤을 때는 셰프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셰프가 만약에 자기의 역량에 의해서 매장이 잘 되게 될 경우에 그로 인한 리스크는 그 매장이 어느 순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리스크를 안게 되는 그 시점부터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시점까지 가거든요. 그렇죠. 그 셰프 리스크가 크다라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면 가맹점주들이 오랫동안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역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금 주방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들이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 일주일만 배우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네. 이것에 대한 고민을 오랫동안 했고 그걸 풀어내는 과정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매장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매장에서는 뭐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실장급 셰프가 있잖아요 보통. 근데 저희들은 실장급 셰프가 아니라 한 세컨 정도 되는 친구들이 매장을 총괄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관리가 좀 용이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를테면 저희가 이제 동대문점 같은 경우가 매장 매출이 대략 한 1억에서 1억 초반 왔다 갔다 하는데 주방 인원이 4명이에요. 1억인데 네. 1억에 4명. 4명으로 다 돌아가요. 와. 이 구조는 사실 되게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다 찢어놓고 풀어놓고 나중에 조립을 했기 때문에 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셰프 리스크를 좀 줄였고 또 하나는 음식이 이제 나오면 엄청나게 빨리 나갑니다. 사실 어떤 부분들은 그 고객분들 중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빨리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음식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 먹고 싶다. 배고프니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음식이 무척 빨리 나가다 보니까 고객 만족도가 오히려 또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맞춰져 있는 퍼즐같이 좀 쫙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향후에 저희들이 점주분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교육이 안 이루어지면 아무리 좋은 스테이크든 아무리 맛있는 파스타든 그게 어느 정도 꾸준하게 효과를 낼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장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어려웠거든요. 고기 그 템퍼러처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한 일주일 하다가 못 해먹겠다 싶어서. 아웃백 이제. 출신이셨죠? 네. 그 얘기는 안 하시고 이 질문을. 방금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했나요? 네. 제가 딴 생각 딴 생각 죄송합니다. 하셨습니다. 네네. 예. 네. 직원 얘기가 나와서 이제 같이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러면 요새 좀 많이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최저시급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도 좀 듣고 싶어요. 최저임금에 네. 대해서 이제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경비에 대한 부분, 관리에 대한 요소들이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경직된 그 매장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줄여야겠다는 생각했었으면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올라야 된다. 네네. 요새 나오는 얘기들과는 약간 좀 반대되시는 그런
그 의견이시네요. 정도 최저임금 좀 오른다고 해서 사실 직원들 급여가 획기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관리 요소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현재 영업이 잘 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어떤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반대로 영업이 잘 안 되고 있으면 되게 리스크가 더 클 수도 있죠. 근데 인간 대 인간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우리 직원들이 지금도 물론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이 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 급여 가지고 살아가기 참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20대 초반의 친구들이 그 최저임금만 받아가지고도 사실 살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일하면서 어떤 희망과 꿈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 돈도 못 모으고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관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경험으로 봤을 때 어떤 상황이든 합리적인 선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표는 대표 나름대로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매출을 더 끌어올리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다음에 향후에 직원들과 어떤 비전을 같이 꿈꾸고 실제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대표라고 본다면 그런 대표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직원이거든요. 근데 그쵸. 직원들이 최저임금 좀 올라갔다고 해서 발발발발 떨면 그것 또한 직원들이 그 대표나 회사에 대한 어떤 신뢰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돈 좀 덜 벌겠죠. 덜 벌더라도 이 친구들에게 좀 더 나은 생활과 나은 환경을 제공하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라면 저는 당연히 그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법인명 푸른봄은 어떤 뜻이세요? 푸른봄이 이제 푸를 청의 봄춘인데요. 이게 청춘이라는 이름인데 제가 외식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제 인생의 경험에 의해서 그 젊은 친구들 특히 10대들은 뭐 당연히 고민이 많겠지만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의 젊은 친구들을 봤을 때도 의외로 꿈이 없고 의외로 미래를 못 보고 있고 하루하루만 살아가고 있고 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지금까지 뭐 아주 훌륭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잘 견뎠고 잘 버텼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데 역량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까지 왔다 보니까 그 친구들과 같이 특히 외식 사업을 하든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꿈과 열정을 좀 전이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그래도 이런 회사가 있다 얘들아. 이런 사람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희망을 가지자. 그런 의미에서 회사를 푸른 봄으로 줬습니다. 너희들에게도 봄이 올 거다. 네, 이런 건가요? 그렇죠. 네. 푸른 봄이 올 거다. 네, 이런 자리 자주 나오셔야겠어요, 대표님. 네, 계속 감추신 건 아니지만 계속 그냥 뭔가 좀 자주적으로 능동적으로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려고 초반에 하면. 조금 힘든 얘기 했고 계속 좋은 얘기만 하셨는데 네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프랜차이즈 이제 프랜차이즈를 앞두고 있다고 볼 수 네네.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 연역으로 봤을 때 이 시기가 사실은 그래도 직영점이 4개나 되시고 매출이 안정적인 이제 몰링 매장이 있고 하니까 괜찮을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사람들을 사람들을 키우고 시스템을 만들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시기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또 어려운 점 없으신가요? 현재 회사 시점으로 봤을 때. 어려운 점은 뭐 이건 전에도 한번 제가 우리 방 대표님하고도 고민을 한번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그 어떤 회사를 이끌어가든 어떤 조직이 성장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인적 자원이잖아요. 네. 인적 자원에 대해서 제일 많은 고민을 하죠. 저희 이상은 되게 높은 데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발을 맞춰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게. 근데 이게 사실 외식업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다양한 업에 있는 사람들을 겪다 보니까 전 산업이 그렇더라고요. 전 산업이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한 낙담과 그 다음에 어떤 절망이 좀 있었어요. 저는 한때 몇 년 동안 나는 이렇게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는 그리고 직원들한테 이런 약속을 했을 때 다 지키고 있고 물론 그 약속들이 어마어마하거나
뭐 포장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도 왜 내가 그렇게 힘들게 가고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사실 그것에 대한 방법을 나름 스스로 찾았어요. 그건 뭐냐면 내 걸 좀 더 내려놓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비즈니스를 할 때 모든 영역에서 가장 마지막에 필요한 건 끈기라고 보거든요. 사람을 뽑는 것도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제가 얼마만큼 발품을 팔고 사람들을 만나고 노력하는 애에 따라서 가능한가에 대한 경험을 요즘에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직원들이 좋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사실 그 고민은 좀 많이 해결이 된 부분이라 다행이네요. 지금 솔직히 고민을 크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저희가 여기 보시니 사전 질문지에 답에 장사의 비법으로 막 여러 가지 적어주셨어요. 여기에 들으면 바로 알만한 직관적인 내용들도 있고 좀 호기심이 가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네. 이 중에서 혹시 가장 소개해주고 싶은 본인만의 장사의 비법 뭐 한두 가지만 좀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 중에 이제 궁금한 것도 이게 네네. 어떤 뜻인지 궁금했던 게 짧고 굵은 6개월, 두툼한 5년 이건 무슨 뜻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같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대표님. 요즘에 이제 제가 그 외식 사업을 하면서 좀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저도 물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이란 결국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비즈니스지 그쵸.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이윤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는 너무 빨리 하는 것들이 결코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는 나름대로 결론이 났던 게 아이템의 유행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대부분은 좀 좋지 않은 결말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워낙에 많아서 그러면 짧은 시간에 돈을 잠깐 벌어서 망하는 구조의 비즈니스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길고 오랫동안 왜냐면 돈을 투자해가지고 1년 동안 수익을 뽑겠다라는 건 사실 욕심이거든요. 어렵죠. 근데 그런 욕심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고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 물론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으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얘기하자면 너무 기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할까를 반대로 또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 그 사람이 실력이었던 겁니다. 실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실력을 키우려는 노력이 없으면 어느 순간 그 브랜드와 그 매장들은 이제 문을 닫는 그 기조로 가게 되는 걸 너무 많이 목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고 굵게 가는 것보다 길고 두툼하게 가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질문이 그 답이 거의 장사의 비법 속에 뭐 한 10개 적어준 거에 거의 다 맥락에 맞는 네네, 맞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마지막 질문도 사실은 장사의 비법 속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기 어떤 거냐면 착한 사람 노, 좋은 사람 예스인데 저희가 마지막 질문, 공식 질문을 드리는 게 이런 관점입니다. 저희가 여기 대표님들이 30분 넘게 와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 대표님들이 이 녹음이라는 걸 통해서 비전이나 아니면 이제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를 앞으로도 잃지 말고 가시라는 의미에서 착한 프랜차이즈 서약. 근데 이제 착한이라는 용어보다 뭐 옳은, 올바른 이런 프랜차이즈 서약을 관점에서 한마디 이렇게 하는 부탁을 드리거든요. 네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옳은 혹은 착한 혹은 바른 프랜차이즈는 무엇이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서약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린 시절에 겪었던 불합리함,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 그로 인한 분노, 그다음 반목, 여러 가지 인상군상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나는 그러면 안 된다.
최소한 나라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비즈니스도 이게 연결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제가 생각하는 가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합리입니다. 합리. 이치에 합당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해결 못할 갈등은 없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회사도 물론 이윤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이긴 하지만 합당한 정도의 이익이어야 된다. 말도 안 되게 폭리를 취하거나 말도 안 되는 구조로 점주들을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때론 협력업체를 힘들게 한다라는 건 합리에 어긋난다. 합리에 어긋나는 그 순간 사람이든 조직이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누구 하나는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욕심보다는 돈을 잘 벌고 싶어요.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얘기하는 거 니네들은 매장이든 어디에서는 착한 사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과 착한 사람의 차이점은 착한 사람은 그 사람이 좋은 점만 얘기하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불합리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참고 넘어가는 게 착한 사람이라고 본다면 좋은 사람은 그럴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잘못된 걸 짚어주고 그건 진심으로 그 사람과 그 조직을 위해서 해야 되는 말이라면 참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기저에는 그 사람이든 조직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전 그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좋은 회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제가 돈을 많이 번다 적게 번다의 개념보다는 이런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희망을 가져야 제가 어렸을 때 힘들었지만 지금의 제가 어떤 조그만 발자취를 가져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희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그 희망은 서로가 합리적인 선에서 관계를 맺을 때 계속해서 그 희망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점주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하시지만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회사가 서포트를 해주고 도와줄 마음이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우리 회사에서는 점주들로 하여금 수익 모델만 창출하고 어떻게든 돈을 빼먹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저는 점차 사라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좋은 회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을 거고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좋은 회사가 아닌 좀 이상한 회사가 되고 있다면 질책 많이 해주시고 이 길로 가지 말라고 좀 잔소리해 주세요. 네, 제가 정리해드리면 프랜차이즈 시스템 간의 합리적인 관계가 되고 그 합리적인 관계가 희망이 되고 그게 결국 좋은 관계다. 네네. 뭐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착한 게 힘들고 힘들게 하고 좋은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착해서 너무 저를 힘들게 하는 김모석이라는 분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분이 너무 착해가지고 너무 힘들거든요. 김하석 씨. 너무 힘들어요. 착한 사람들이 힘들어요. 예. 혹시 대표님도, 대표님 최근에. 네네. 제가 깔때기 잠깐 드리면, 프랜차이즈 융합 CEO 과정 이런 걸 통해서. 네네. 대표님도 많이 알게 되셨잖아요. 네네. 예, 외부 활동 많이 안 하셨던 걸로 많이 네. 하셨었나요? 네, 안 했어요. 네. 예. 네, 많이 안 했어요. 혹시 요새 어울리고 계시는 혹은 존경에 마다하지 않는 그런 대표님 한 분 있으면 간단히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사실은. 한 분만 꼽아주세요. 한 분만요? 네. 엄마가 친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안 나오면 안 친한 건데. 아니요. 저는 조심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한 분만 꼽기가. 네네. 좀 많아요.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러면 왜 좋은지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네네. 이렇게 브랜드랑 대표님만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오종환 대표님. 네, 토프레소. 예, 네, 여기 다녀가셨습니다. 다녀가신 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네. 30분. 다녀가신 분들 진짜 존경해야 합니다. 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어서 네. 사실은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프랜차이즈 대표님들도 많고 한데 정말 좋으신 분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착하다 아니다의 개념이 아니라 좋은 프랜차이즈를 제대로 영위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존경심이 생겼고 그분을 사실 이 융합 프랜차이즈 CEO 과정 통해 가지고 알게 됐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걸 만들어 주신 우리 방송. 네네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끝나고 박수 좀 쳐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저희 2기가 10월 달에 하니까요. 제 일입니다. 제 사업입니다. 좀 많은 좋은 대표님들,
20부만 제가 이렇게 선발해서 모집하는 선발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대표님들만 제가 모시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불특정 다수하게 홍보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융합 CEO 과정 2기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대표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되게 말 잘하시네요. 예, 되게 긴장하셨었는데 오늘 이렇게 양천구 신정동까지 방문해 주신 저희 펜스테이크 키친 이수민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